자, 녹화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형님하고 나하고 의 스터디인데 또 유튜브가 영속할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나중에 보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길 바래요. 제가 그리고 이거 아까 캠 같다고 그랬었죠. 네. 이거 어라운드고. 이거 왜 해놨지? 아, 이게 저 0.4. 전체니까 전체 그쵸. 이게 0.4면은 파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측정하는 실직 서피스가 요런 0.4라는 가상 안에 들어와라. 그런 의미로 제가 캡처를 해놨네요. 어퍼 4.2, 로어 3.8이네요. 그쵸? 예. 0.4니까. 예. 그런 의미네요. 캠에다 많이 쓰네요. 그리고 이건 프로프 오버 라인이니까 요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서피스 전체에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섹션. 예, 그쵸. 섹션. 이건 섹션을 검토하는 거예요. 서피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섹션이 다, 그러니까 요쪽 벡터 방향의 그 섹션들이 다 요 라인 안에, 요 0.03 안에 들어오는지 그걸 검토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요렇게 지시를 하면 딱 이 방향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방향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쵸. 이 방향을 하려면 돌면의 다림부를 또 빼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줘야 돼요. 이게 이 단점이에요. 웬만하면 프로파일 오버 서피스를 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쓰이는 곳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자면 실린더 같은 거 좀 심플한 영상에는 쓰더라고요. 이런 걸. 자, 서피스의 리파인먼트 보정을 사용한다. 위치도를 보정하는 지각도와 같은 역할이죠. 이때는 데이터 참조 없으며 서피스 프로파일보다 공차를 작게 값을 준다. MMC LFC 물질 기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선인데 선을 추출하는 건데 거기 크거나 작은 그게 있겠습니까? 그쵸? 피처 오브 사이즈 쥐거나 측정할 수 있는 놈들이 MMC LFC 적용하잖아요. 선은 크다 작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길다 짧다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MMC LMC는 크다 작다예요. 예. 이건 2D 측정 방법이죠. 왜냐면 단면이니까. 라인 프로파일만을 적용한다면 데이터 관계 사용된다. 적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이죠? 각도면의 부에서 그 지시된 방향만 검사한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만약 지시가 되어 있으면 보면은 요 방향만 측정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파트인데 앞에서 본 거네요. 이거는 이제 ISO 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꺾인 면이 지금 선이 거기 걸려 있어요. 요 꺾인 면이. 근데 지금 겹쳐서 안 보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요 방향 벡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도 해주려면 뷰를 또 따로 뽑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다시 해줘야 되고. 좀 귀찮죠? MMC, LMC는 당연히 오겠죠. 데이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데이터를 안 붙이면 아마 이게 진직도처럼 작용할 거예요. 붙이면 그때부터는 로케이션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그쵸? 진직도 보면은 데이터이 없잖아요, 형님.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서피스가 0.8 AB 기준으로 줬고, A가 이것도 역시 바닥이고 B가 옆면이네요. AB 기준으로 줬고 거기다가 이 데이터 없이 0.1을 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피스 전체는 큰 요 파란색 프로파일로 0.8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기준은 없지만 0.2니까 요 추출된 놈들이 추출된 요 놈들이 요 0.2네. 그쵸. 요 섹션들이 보면 0.2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면이 아니라 섹션들이. 요거는 프로파일 오버 서피스니까 점들 연결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볼 거고, 전체 서피스는 0.8 앞에 들어오는데 요 이제 각 섹션의 그 점들은 보면 0.2 안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리파인먼트 보정이네요. 보정. 리파인먼트가 보정의 의미니까. 그쵸. 이게 위치도 공차도 똑같이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걸 어디다 갖다 쓰냐 봤더니 프로파일 오버 라인은 이렇게 cross section with curves can sometimes be measured with line profil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서피스가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파일 면을 관리하려고 막 이런 데다 막 서피스를 주려면 여러 개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마 제가 기억에는 이런 걸 만들 때 압축 인발한다고 그러나요? 네. 압축이나 인발. 그쵸. 그러면은 이게 아마 서피스가 아니라 프로파일 오버 라인을 적용한 이유가 라인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압축인발을 뽑아내면 이 면이 좀 거의 같은 그걸로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에다가 이제 놓고서 그쵸. 하는 거라. 예. 그래서 라인 정도로 한번 하는 것 같네요. 저 아마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면 프로파일 오버 서피스를 넣으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대요, 이런 것들은. 라인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프로파일들은. 예.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파트의 경우 서피스 검사는 불필요하대요. 이건 아예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인 검사라고 하면 출발하대요. 뭐 아마 자기들이 해봤는데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거예요. 품질 관리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저런 프로파일들은 보통 뭐 이렇게 조립되는 게 아니라 예. 결국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이놈을 예, 압축인발할 그 예, 금형틀이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을 써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저기에 어떤 프로파일에 붙거나 면도 붙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저런 프레임이라든가 어떤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정지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또 갑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형님 얘기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저기 프로파일 오버의 라인을 적용하는 이야기들인데 프로파일 라인 선형 각도만으로 컨트롤되는 다른 심볼들. 그러니까 진직도도 있고 요 뭐라고 그러죠? 진원도 그쵸. 이건 런아웃. 흔들림. 그쵸.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요 진직도는 위아래 요 최대 최소 구역 안으로 요 라인이 추출돼서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뭐 어떤 최대 최소 서클 안에 요 추출된 검사된 요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각 섹션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뭐 넘어갈 때마다 게이지는 리셋을 하겠지만 이것도 요 단면은 요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사실은 프로파일 오버 라인을 콜아웃하면 이걸 다 기능을 한다는 거죠. 강제 소환. 강제 소환식. 라인 프로파일 심벌로 세 가지 심벌들의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선 요소 AI 엘리먼트의 진직성, 스트레이트 니스를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지 결코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다. 인다이렉트 컨트롤, 비접촉, 조종 측정.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요게 이 검사 방법이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직접 컨트롤 측정이 아니고 간접 측정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측정문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걸 구현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이놈을 대체하라고 딱 정해놓은 게 아닌데 이게 보면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다이렉트니까 이제 좀 이제 직접적이진 않은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콜아웃하면 이것까지 되네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꼭 라인 프로파일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데 인다이렉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머리 해볼까요? 이제 데이터는 옵셔널 선택적이죠. MMC는 허용되지 않는 얘기죠. 되지 않는 공차역은 2D고요. 라인 요소에 따라 사이즈, 로케이션, 오리엔테이션, 폼을 다 컨트롤한다. 데이터문 구조에 따라서. 서피스 프로파일 보정으로서 아까 들어갔었죠. 근데 아까 보정할 때는 데이터문이 없었죠. 예, 그런 차이죠. 그리고 라인 프로파일 공차는 서피스 프로파일 공차보다 작게 줬었죠. 서피스가 0.8이었을 때 이거 한 0.1인가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이것도 윤곽도 예제인데 이렇게 프로파일 1을 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내에서만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래요. 색깔 있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올 어라운드죠. 이거 전체 적용해라. 올 오버. 올 어라운드는 요 보이는 면에서 다 적용해 주는 거고, 그럼 요 앞에 면은 비는 거네요. 근데 올 오버면 아예 이거 모든 면. 저 육면 저면을 전체를. 그쵸, 아마 있을 거예요. 있네. 예, 제가 만들면서 다 생각했네요. 그래서 저기 뭐 이렇게 AB를 하면 이렇게 AB면 이렇게라는 얘기죠. 여기 AB 있죠. 딱 AB까지만 해주네요. 그죠? 여기 AB 있죠. A에서 B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올 어라운드 하게 되면 전체. 근데 앞뒤는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예, 요 보이는 면에서 보이는 면에서 에지를 타고 이렇게
그 에지에 속하는 요면들만 되겠죠. 예. 근데 만약 올 오버를 쓰게 되면 전체 다 버리고 다인 거죠. 다 색깔이 칠해졌죠. 예. 근데 이제 유니레터럴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프로파일 토러런스는 1인데 0.6, 그 중에서 0.6은 어느 방향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스탠다드에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보잉사 친구들이 오더니 쓰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들 검토를 해보니까 뭐 안 좋았나 보다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산업에서도 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얘네들은. 예. 이퀄리티 스포츠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 유니레터럴이네. 그러니까 1인데 전체 1인데 그 중에서 뭐 어느 쪽 방향으로 1 써라. 이거는 안쪽 방향으로만 1인 거고 1 전체 1인데 이건 제로다. 안쪽 방향으로는 없네. 바깥쪽으로 1을 써라. 그런 얘기네요. 근데 이거를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에서 미국에서 아예 쓰질 않는데요. 현업에서는. 그렇게 염두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니레터럴이네. 유니레터럴이니까 뭐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넘어가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케이스 스터디 익스트루드 파트 압축인발 그리고 레더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면은 직진성이 중요하잖아요. 쫙. 그렇죠. 그렇죠. 사다리를 컨트롤하는 도면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예. 뭐 이것도 제가 예제로 그냥 뽑아놨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캠 기어? 근데 전체는 아니네요. 반만 부채꼴로 쓰는데 거기서 이쪽 부분들은 지금 프로파일로 컨트롤을 했죠. 이쪽 부분만 컨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고. 근데 이쪽 부분들은 컨택 콜아웃을 안 했죠. 여기 이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런 거. 이거 저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화장실에 쓰이는 건데요. 이게 보면 요쯤에 있어가지고 그 이쪽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응가가 지나가면 갈아가지고 이쪽에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배 안에 들어가서 그 배설물을 간다고요? 예. 그런 이게 이제 기계예요, 그러니까. 그라인딩하는 그런 기계래요. 이게 다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배 안에 들어있대요? 우리 쓰는 것도? 예, 이거 있는 거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파이프를 해가지고 그냥 쑥 넣는 거 아닌가? 아마 이게 이것도 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있는 데는 쓰고 없으면 뭐 그렇고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야, 이제 저거 AS 하려면 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돈데이 선생님이 컨설팅했던 회사래요. 근데 이제 회사 도면을 그냥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이쁘게 그냥 바꾼 건데 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요 이빨 사이에서 갈리고 또 빠져나간대요. 왜냐면 이게 또 틈이 있잖아요. 그렇죠. 돌면서 서로 일치할 때는 홈이 이렇게 크게 되죠. 지금은 엇갈려 있지만 맞으면 홈이 크게 되겠죠. 갈면서 이로 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 압력으로. 아주 많은 사람이 천재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왜 프로파일이 중요한가 하면 이게 갈리려면 이게 또 보면 요 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랑하면서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로 컨트롤 했는데 근데 예전에 업체에서 자기들이 런아웃을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런아웃을 하게 되면 이게 0.0인데 보면은 80%-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80.02가 큰 거고 79.98이 작은 거네. 그쵸. 근데 이제 런아웃에 의해서 79.96까지 내려가고 80.04까지 커지는 거네. 근데 이제 그 사이즈 자체는 79.98에서 80.02밖에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 내에서 공차를 쓰라는 건데 그 내에서 0.01 쓰라는 건데 사실은 런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요 79.96, 80.04까지는 바운더리가 발생한다라고 보신 것 같네요. 버추얼 컨디션이 적용하는 거죠? 이게 런아웃에서는 버추얼 컨디션 개념이 없어서 그냥 사이즈가 이게 지금 홀이죠. 그러면 홀이면은 79.98이 여기서 MMC가 되겠네요. 여기서 위치도 공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위치도 공차나 뭐 이런 거라면 진위치도 이런 거면 그 공차를 빼서 버추얼 컨디션을 만드는데 이거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네, 버추얼 컨디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9.98하고 98이랑 80.2를 그 우리가 그 리젝하지 않는 파트인 거죠. 이쪽은 이 리젝하지 않는 파트가 쓸 수 있는 게 런아웃 코라테스 0.0이 있고 그 런아웃 공차가 있더라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뭐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 좋은 그래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기존에 런아웃이 있었는데 이 프로파일로 바꿔주셨대요. 이렇게 0.04를 콜아웃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보면 여기 화살표에 가렸는데 80 베이직 콜아웃 했죠. 그러면 80 베이직이고 프로파일 0.04를 콜아웃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80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공차역이 아까 이거는 이놈 보면은 80일 때도 0.0이고 79.98일 때도 0.0이고 평이하잖아요. 요 런아웃 콜아웃. 근데 이거는 베이직 치수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베이직으로 줘버리면 80일 때는 프로파일 0.4를 주면 0.04를 주면 이게 공차역이 높아지죠. 이것보다 올라가죠. 그래서 좀 이 파트에 그러니까 톨러런스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놈은 원래 뭐 공차 보면은 80 베이직 줬을 때 0.04면 아마 79.96이 나와도 검사원은 이 파트 안 버릴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79.96이 나오면 이 파트는 버리는 거잖아요. 이 도면 기준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는 베이직으로 80을 주고 프로파일 0.04 주면 프로파일 0.04가 밑으로도 빠지고 위로도 더해지니까 이 범위를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리젝하는 파트가 줄어들었어요. 스크랩하는 파트가 벌써 이만큼씩 살려줘서 나왔어요. 그리고 80일 때 공차역이 0.02가 아니라 0.04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어떤 문법의 표현 방법에 따라 아까 그 제로 톨러런스처럼 리젝하는 파트가 막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일단 목적 자체는 리젝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이거 또 제가 한 얘기를 여기 또 다시 그림으로 했네요. 예. 79.98이든 80.01이든 공차압은 0.0이죠. 근데 이제 80 사이즈가 베이직 치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80에 근접한 사이즈가 제작되도록 해보란 얘기인데 이제 프로파일 0.04에서 79.96, 80.04까지 바운더리가 넓혀지죠. 그리고 또 80대 0.04를 온전히 사용가능함으로 최대 공차압이 넓어진 뭐 이렇게들 본대요. 자, 이것도 보면은 아까 뭐 그거랑 같은 그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는 프로파일을 어떻게 줬냐면 요 면에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보면 끊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요 이빨 개수만큼 표현을 해준 거예요. 18 곱하기 0.04. 그러니까 어차피 그라인딩 할 거면 요 튀어나온 부분만 중요한 거니까 요 안쪽은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접촉이 중요한 부분에만 적용한 거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면은. 자, 그러면 이게 1994년에서는 프로파일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거 또 유니레터럴이네. 이거 유니레터럴이 2009년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로파일 로봇 서피스를 0.1 이렇게 주면 위쪽으로 0.06만 쓰고 아래쪽으로 0.04 써라 뭐 이렇게 했었대요. 94년도에. 2009년 오면서는 이렇게 가상선 써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미국 회사들도 이런 거 안 써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예. 문법의 변화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게 보면 서로 딱 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튀어나온 핀이고 이거는 구멍이고 모양이 똑같죠. 만약 이제 이렇게 상대 파트인 도면들이 있으면 만약 이렇게 0.8U 째려줬으면 이게 프로파일을 도대체 안으로 적용하는 거냐 밖으로 적용하는 거냐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조립성을 놓고 보면 작아질수록 조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바깥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안쪽 적용은 제로인 거고 이거 핀은 커질수록 조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바깥쪽 쪽으로 주는 건 아닌 거죠. 안쪽으로만 0.8을 쓰는 거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유니레터를 뭐 자기들도 안 썼다고 하니 뭐 그냥 개념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프로파일을 각각 적용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프로파일을 보면 데이텀 없이 0.1
데이텀 A 주구 0.1. 이것도 데이텀 A 주구 0.1인데, 아, 이건 아까 위면에 줬고, 이건 윗면에 줬구나. 그쵸. 이거는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패러를 하네요. 아, 이거 좀, 파워포인트 좀 이거 어떻게 나타날 때 색깔 좀 들어가면 안 되나? 예. 이건 이쪽 방향으로 이제, A 데이텀면에 거 있고, 이쪽 윗면에다 준 거고, 이거는, 그림이 흐리니까 그려야 되네요, 여기. 이런 의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데이터 기준이 이렇게. 이건 데이터가 없으니까 굳이 뭐. 네. 형님 이거 이렇게 데이터 없이 하면 뭐 쟀지 않으세요? 아까도 맞추셨잖아요. 평면도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면도죠. 그러면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주면 요것도 뭐가 직각도, 그렇죠. 요건 뭐 같으세요, 형님? 평행도. 그렇죠. 아마 평면도일 것 같아요. 이거는 베이직 지수 썼네요. A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경사도.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볼까요? 이게 지금 정답인데 평면도 맞고 평면도 맞고. 평면도. 잠깐만요. 이게 직각도일 줄 알아. 이게 직각도일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잘못 줬어요. 제가 잘못 줬습니다. 예, 잘못 줬네요. 제가 만들면서 뭐 밤에 만들다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졸았나. 아, 아깝게 맞다는 거죠? 예, 형님 하신 게 맞아요. 이게 평행도고 요게 직각도고 요게 이제 경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제가 만들 때 잘못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그림을 캡처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잘못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네요. 예. 아깝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 면에 대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됐으면 이 면에 대한 거고. 그렇죠. 이게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직각이 되는 거고 얘가 평행. 아까 그 하신 대로. 아, 제가 아까 이렇게 네, 처음에 했던 대로 그게 아닐까 싶으면 이건 아닌가요? 이거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자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다면 이게 데이터미 A고 요거니까.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동영상을 놓고 와서 제가 또 예. 아마 이거하고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추후 확인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오류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바꾸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네. 이것도 이제 복합이죠.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데이텀 A는 같이 공용을 하고 있는데 0.4, 0.1이죠. A는 바닥이고 윗면에다 줬네. 그래서 이거는 저거네요. 이제 프로파일 오브 서피스를 0.4를 유지를 하는데 밑에 0.1로 보정을 해줘라. 그러니까 아래 거는 위에 거는 프로파일 공차의 의미인데 아래 거는 직각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행도의 의미, 평행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고 평행도 맞네요. 예. 평행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위치도 공차도 트루 포지션도 똑같이 진행지도도 이런 거 똑같이 써요. 여기 심볼은 공용하면서 이렇게 안에서 나누는 거죠. 이게 컴포짓 토러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스탠다드가 이렇게 왜 프로파일 오브 로케이션 아니 토러런스 오브 로케이션 나오면서 길어지냐면 컴파짓 때문에 그래요. 컴파짓 설명하면서 엄청 내용이 많아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나오죠. 이건데 여기 실린더가 여기 프레임이 분리돼 있죠. 분리된 거의 의미도 있고 보면 또 합쳐진 것도 있고 여기도 분리돼 있네. 이건 합쳐져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거는 위에 거는 프로파일 오버 서피스를 측정을 해라 의미고 이거는 또 그거를 오리엔테이션 공차처럼 평행도 관리를 좀 0.1로 더 좀 타이트하게 해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A 서비스에 대한 공차 교재고 로우 프레임은
그러니까 어퍼는 서피스 공차 교재, 로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피스를 좀 더 이제 저거죠.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뭐 크게 그려보면 아유 이 색깔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게요. 이거 색깔이 안 나타나지 이게. 세팅을 할 때 색깔 없게 한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보시는 분 있으면 참 스카퍼마이트 못 쓴다고 그러실 거예요. 이게 이제 위하고 아래가 0.4S라는 얘기고 이게 패널도 0.1을 아유 종료시키셨다. 예, 거기다 평행도 0.1이면 이걸 보정한다는 의미인데 데이터에 대해서 0.1까지 그쵸.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위치도 공차는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위에 거 아래 거가 이제 0.4에 들고 그런다는 거나 이해 알겠는데 이걸로 어떻게 보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측정 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측정 방법만 알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프로파일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우리를 괴롭히는 트루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요. 거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것도 뭐 이제 하나 더 나왔는데 프레임이 하나 더 나왔는데 여기 데이텀이 없죠. 이거는 평면도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데이텀이 처음에 있는 거는 로케이션 기능이고 서피스 전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와라 그러는 거니까 이제 로케이션 기능인 거고 뭐 두 번째 거는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 거는 데이텀 참조 없으면 평면도다 그런 의미죠. 예. 근데 이거 측정 방법을 알면은 제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텐데요. 두 번째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0.3 내에서 0.4 내에서 0.1을 관리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 제일 위에 있는 프레임을 프라츠라고 부르고 아래 거를 프라츠라고 부르더라. P하고 F 발음 차이인데 이제 이 위에 거는 어떤 패턴을 관리하는 거고 밑에 거는 형상을 관리하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차라리 진시도에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했어요.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예. 뭐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예. 자, 진시도에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 포지션 진시도 이게 이제 ASM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스피트죠. 맨날 다 이거 써요. 거의 로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아까 프로파일 오브 서피스가 그게 서피스의 로케이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기 진위치도 같으면은 피처 오브 사이즈에다 적용한 거니까 아까 프로파일은 서피스에다 적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트루 포지션 진위치도 이 동그라미에 십자가 달린 거는 피처 오브 사이즈에만 적용하니까 홀이나 핀이나 슬러시니까 그런 차이죠. 근데 좀 말을 좀 애매하게 썼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트루 포지션이라고 한다. 진위치도 이런 식으로 완벽한 위치를 의미한다. 서피스 로케이션이 프로파일이라면 피처 오브 사이즈는 트루 포지션으로 써라. 그런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버니어 킬퍼스로 잡을 수 있는 놈이면 제일 큰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텀과 베이직 지수는 필수고 요 놈은 데이텀이 옵셔널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아까 프로파일 오브 서피스는 윤곽도는 데이텀이 옵션이었잖아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으면 평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필수. 무조건 데이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제 트루 포지션이죠. 보면 데이텀 예스잖아요. MMC, LMC는 무조건 아니 가능하다. 데이텀은 이것도 무조건 이거는 맨데토리예요. 의무예요. 의무. 데이텀 적용은 필수. 예외 경우도 있다는데 제가 예외 경우를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MMC, LMC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 M이나 L만 안 쓴다면 이건 아주 정밀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트에만 예를 들자면 뭐 홀이 형님이 이렇게 크게도 만들어지고 작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제 극단적으로 좀 보여준 거지만 이게 어떤 뭐 홀이 막 어떤 뭐 이런 큰 이렇게 하고 채우기는 없고 그렇죠. 막 이게 이 안에서 막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동차 그 휠 하우스라고 할까요? 휠축 같은 거. 그러면 휠도 가공을 하면 크게도 나올 수 있고 작게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크기가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잖아요. 이건 작고 크고. 근데 크게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센터에 와야 된다. 그러면 뭐 정밀하게 고속 회전해야 되고 하는 놈이라면, 이게 작게 나온 놈이라고 이거는 작으니까 뭐 조금 삐뚤어졌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그 위치에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정밀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대체로 뭐 MMC, LMC 개념 보면 뭐 여기도 보시면 저래요. 제가 이거 거의 첫날에 설명했던 건데, 보면 형님 홀이 보면 MMC에서 시작해서 커질수록 공차 더 저기 뭐냐, 이거 LMC 케이스네. MMC 케이스를 보여드려야지. 예, 보면은 MMC 작은 거에서 홀이 커질수록 공차 더 더해주죠. 그죠? 30.2 되면 그 차이만큼 또 더해주고, 그죠? 보너스 공차 돼서 35면은 0.5 써요. 혹시 이 이유를 아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조립을 할 때 예. 그건 그 유연성을 더 주는 거죠. 상대 부품에 많이 틀어져도 더 조립이 되니까. 그렇죠. 얘는 어차피 커졌으니까 어떻게든지 조립이 돼요. 그러니까 널널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M의 기능이에요. 유연한 그런 사고를 하는 건데, M을 안 넣으면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얄짤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아까 형님, 우리 아까 데이텀 시프트 했었잖아요. 거기도 아까 그 데이텀을 참조할 때 보면은 M이 들어가면 밀어서 붙였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M 있잖아요. B에 M 있잖아요. 이게 B잖아요. 밀 수 있었잖아요. 근데 M이 없으면, 여기 B에 M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크기가 작게 가공이 됐어도 무조건 이게 센터로 딱 맞춰야 돼요. 검사를 할 때. 좀 검사만 하고 좀 피곤해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조금 작게 제작이 됐으면 밀어가지고 끼워질 수 있잖냐.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고 현장에서 하소연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되게 이것도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M을 넣고 있죠. 데이텀 시프트가. 근데 이게 지금 진입지도에서 보면은, 그렇죠. ML을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가운데에 맞추라는 얘기죠. 이거 아주 글로벌 기업의 생산 관리 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면 M이나 M을 안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도면 내보내면 바로 전화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그럼 버리는 자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꼭. 실제로는 되는데. 그렇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속화 생길 경우에는 편심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동차 축 같은 거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거는 뭐 사이즈 베이리에이션에 따라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그 위치에 와야 됩니다. 저기 3D 스캐너로 찍어주십시오. 하면 뭐 딱 그 위치에 와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항상 저기 이것도 또 베이직 기술을 쓰고 있고요. 프로파일 앵귤러리티도 같이 쓰고 있죠. 예. 베이직 기술은 제너럴 톨스에 영향을 안 받죠. 일반 공차 영향을 안 받죠. 예. 플레인 엑시스 포인트 모두 컨트롤해요. 예. 뒤로 나가시면 다 나옵니다. 예. 자, 이게 ASM 스탠드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보면은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아까 우리 가서 처음에 왔던 그 예제네요. 30.1, 30.5 홀. 근데 왜 딸려 나오지? 이게 활성화되어 있구나. 네. 자, 보면 30.1일 땐 0.1이었고 30.5면 0.5죠. 그래서 위치도 공차 지금 이건 30.5일 때 0.5 그림인데, 이게 0.5 실린더예요. 파이 0.5 실린더. 근데 요 끝에 엣지 있잖아요. 끝에 엣지에 중심점이 걸려도 이거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딱 중심점이 걸리면 원이 이렇게 딱 생기겠죠, 아마.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제어기 안 하고 한색은 실선으로 하면 중앙에 딱 오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중심적으로 만약 쓴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죠. 예. 이런 걸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 0.5 의미는
그 요 원의 에지의 끝에서도 요 중심점만 걸리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이게 뭐 위치도의 의미더라고요. 네. 각석선의 에지에 있는 홀 센터가 걸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 뭐 스탠다드를 이렇게 캡처해 온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센터에 맞을 때 이거는 요 센터가 요 에지에 걸린 것 같네요. 요쪽. 그러니까 이거 또 뭐 색깔이 안 나타날 텐데 X 같네. 예. 센터에 딱 걸린 놈이죠. 예. 요 놈은 그런 거고, 요 놈은 센터가 여기 있는데 아까 그 저기 예. 센터에 원의 에지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제 여기 센터에 요 실린더가 있잖아요. 이 공차역. 이 공차역의 끝부분을 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이건 뭐냐면 요 이 공차역의 끝부분에 여기 센터가 걸린 거죠. 요런 놈이죠. 요건. 아시겠죠, 형님? 예. 요것도 마찬가지인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위치도 공차가 원래 직각도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엑시스가 그 실린더 내에서 휘어진 거를 보여준 거네요. 예. 위치도 공차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 내에서 틀어졌더라도 실린더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걸 보여준 거네요. 그래서 ASME 시험 준비하기가 개 같은 게 이게 저기 그림이 다 이래요. 이런 걸 보고 이해되니까 미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더라. 그래서 저도 뭐 택 이지 이런 거 신청하고, 택 이지가 한 달 사용료가 한 300불 정도 돼요. 택이지가 뭐예요? 아까 돈데이 선생님. 그 사이트예요. 공부하는 사이트. 사이트. 예. 거기 가면 기하학적인 움직임들을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씩 이해하는 거지. 이게 스탠다드만 그걸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 천재예요, 제 생각에. 아무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벌써 46분이네? 세상에 1시간 20분밖에 없네? 일단 저기 막 달려야 되겠습니다. 막 달려야 되겠네. 30페이지 남았네? 저래요. 도면이 만약 뿔-0 도면이 있으면 지금은 여기는 베이직 지수를 줬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요. 어떤 포인트를 적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줘야 되겠다. 선이 계속 생기지가 않으니. 만약 도면에서 이제 요 가운데 점심 전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도면에서 줬어요.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러면 가로 값이 뭐 있겠죠. 그러면 이 토로넌스 존 범위가 이거잖아요. 이거 가로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세로로 밑에서 얼마 올라가라 이렇게 주면 또 공차역이 세로잖아요. 그죠? 그럼 가로 세로 더해보면 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로넌스 존이 사각형인데 이게 우리가 기존 한국에서 쓰던 도면들이죠. 한국에서는 이 사각형밖에 존으로 안 쓰고 있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 위치도 공차로 이렇게 보면 어딨냐? 포지션 토러런스가 있는데, 기호, 포지션 기호, 포지션. 그렇죠. 뭐 이렇게 위치도 파이 0점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공차역이 그때부터 실린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A 지점에서 떨어져서 여기도 여기 10 줬다. 근데 여기는 제너럴 토러런스로 0.1 주겠다. 그러면 가로 0.1, 세로 0.1짜리 그 사각형 공차점이 생기는 거고, 진위치도로 주게 되면 공차역이 실린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죠. 이제 파이 실린더 0.1이니까 다이아로 0.1이니까 보면 원은 사각형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 공간이 살아나죠. 요 센터가 여기 들어와도 다 이제 그 파트는 리젝이 안 되는 거예요. 공차역이 넓어지는데 이거 쓰면서 한 50%인가 더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56%의 공간 사용된다. 이 공간들을 합쳐보면 그 정도 된대요. 더 쓰게 된답니다, 이렇게.
리젝하는 범위가 굉장히 위축하지 않고 이제 넓게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의 교재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4개를 꼽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뿔마이너스 공차로 누가 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요 사각형 공차 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쵸? 사각형 꼭 공차 존이 보면 사각형인 거잖아요. 결국 결론은. 그렇죠. 가로 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위치도로 주면은 이거니까 이거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하게 되면 가로 세로 하면 이 넓이 나오잖아요. 곱하면 0.1 곱하기 0.1이면 0.01이니까. 근데 이렇게 원으로 쓰게 되면 파이를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a제곱 b제곱 c제곱이랑 같다. 그렇죠. 그거 한 거네요. 0.1 곱하기 0.1 0.1제곱 플러스 0.1제곱은 요거다. 빗변이다. 0.141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넓네요. 0.01 면적보다는 0.141이니까.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만 구한 거네. 그 빗변의 길이가 0.141이고 그거를 만약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렇죠. 파이 r 제곱에도 넣게 되면 파이 곱하기 r 제곱 0.141이 지금 빗변이었죠. r 제곱을 이렇게 하네요. 2분의 1이니까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산수를 좀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0.0156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56%라고 그러는구나. 예, 맞네요. 자료만 볼 때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산수가 안 되지. 아시겠죠? 예. 이제 베이직 디멘션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카티아 같은 데서 뭐 오토캐드나 거기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딱 놓을 수 있잖아요. 실물은 그 위치에 못 놓겠지만 정말 이그젝트 센터를 의미하죠. 물론 뭐 베이직 톨러런스를 씀으로써 도면의 요 치수만큼은 도면의 일반 공차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치에 갖다 놓겠죠. 그런 의미겠죠. 이게 뭐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장의 캐파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4가지 홀이 있지만 앞에다 그냥 4 곱하기 12 플러스 마이너스 0.05 했잖아요. 4 곱하기 12.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2 다이아짜리가 맞는데 곱하기 4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치도 공차 0.1이 그냥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스탠더드에서 뭐라 그러냐면 패턴 뭐 이렇게 패턴으로 불러요. 왜 패턴이라고 하냐면 이 홀들은 전부 다 그 이론적으로 완벽한 그 센터에서 0.1 다이아의 그런 공차력 존을 가져요. 요 안에 요 실물 파트의 엑시스들이 들어오면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룰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패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존재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상대 파트하고 조립되네. 상대 파트도 패턴으로 가야 되고 이것도 패턴으로 가야 되면 조립이 잘 되겠죠. 예. 자, 근데 위치도 공차를 또 보면은 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슬로 해주세요. 이렇게. 대신 만약 콜에다가 하게 되면 이 공차역 존이 동그라미니까 파이가 되겠죠. 근데 슬라이드 하면 파이가 사라지죠. 사라지네. 그런 차이죠.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공차역 존이 실린더가 아니잖아요.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요 슬라스의 센터까지는 베이직 시트로 15.2를 줬고 가상의 중심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6.0에서 6.2 베리에이션 준 요놈의 센터가 어떻게든 이거하고 맞아라. 0.1 내에서는 요런 의미네요. 예. 자, 활용에 또 슬롯 기준도 아니네, 이건 슬롯이 아니죠. 이건 원이죠, 원. 밤에 만들다 보니까 또 졸았네. 데이터 맥시스 이거는 스탠다드에는 이런 도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 이런 도면 봤더라? 항공에서도 잘 안 봤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기 보면은 요 홀을 뚫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통에 가상 SC가 추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잠깐만 어디 다시 볼까?
데이터 A를 홀의 엑시스를 데이터 A로 줬구나. 그렇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먼저 뚫려 있던, 그러니까 요 문제가 물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홀을 뚫겠지만 그 홀의 엑시스하고 요 이제 요 덩어리 있잖아요. 똑같아. 그렇죠. 요 덩어리의 중심하고 0.1 파이 내에서 들어오라는 얘기네요. 네. 실제로는 지금 엑시스가 딱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엑시스인데 이제 이게 거의 맞게 컨트롤 해주더라 그런 얘기죠. 0.1 존에서만 들어오면 된다. 요 큰 원, 작은 원,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쵸. 아까 했던 얘기네요. 4개의 홀이 같은 패턴에서 움직여라. 이게 이제 톨러런스 존은 0.1 실린더죠. 파이 0.1 실린더고,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면 트루 포지션, 이론적으로 완벽한 건데, 이건 지금 대각 ISO 뷰로 봤잖아요. 정면으로 보면 이런 십자가가 생기겠죠. 요게 십자가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0.1 톨러런스 존인데, 뭐 실제 제작된 파트가 요쯤 와 있나봐요. 점이 요 밑에 와 있네요. 점이 아니네. 점이 아니고 그냥 화살표만 있었구나. 예. 나 또 이 밑에 찍혔다는 의미인 줄 잘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데이터 A가 윗면이네요. 근데 A는 화면 보이는 면. 예, 그리고 BC로는 로케이션을 컨트롤. BC가 어딨지? B가 바닥하고 세로면. 예, 세력이랑 측면 쪽이네요. C가 어디? 여기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A는 지금 윗면이니까 A에 대해서 지금 요 홀의 엑시스 있죠. 지각도 컨트롤인 거고, B하고 C는 좀 보면 요쪽이 이렇게 위치. 예, 가로 세로니까 B가 X축, C가 Y축 역할을 하겠네요. 그래서 X, Y에서 얼마씩 떨어져 있냐 이런 건 얘기네요. 그러니까 B하고 C로는 로케이션 컨트롤하는 게 맞네요. 예, 제가 쓴 게 맞네요. 자, 이런 것들이 활용예인데, 뭐 이렇게 한 방에 꼽히는 거, 얘도 패턴이고 얘도 패턴이고 둘 다 패턴으로 도면에다 줘야 되겠죠. 고노 게이지 핀 사이즈는 홀의 버추얼 사이즈, 그쵸? 각각의 홀 센터에서 0.0 우측 내에서 위치하면 된다. 어디 도면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0.0 차역이면 0.0 공차역이 있어야죠. 근데 도면이 없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 온 거네요. 이 도면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게 실종 활용예인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패턴인 거죠. 시계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시계들은 이런 것도 다 포지션 공차로 위치를 잡나 봐요. 네, 요런 것도 도면들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형님, 이게 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에서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저도 하시죠. 예. 정지하겠습니다.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면 녹화되는 건데, 되고 있네요. 이게 뭔가 하면은 true Y, true X가 이제 요 홀의 위치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가 true X, true Y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작을 한 파트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액추얼 X하고 Y 좌표가 이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은 저거죠. 이제 만약 어떤 공차역 내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는 그런 포뮬라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딱 보면 공차역 실린 데 안에 들어왔네? 됐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홀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어딨지? 또 내가 이게 장수를 많이 만든다 보니까 가격이 힘들다. 보면 콜도 보면 MMC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커지고 공차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공차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이제 그 종차역 존이 커지니까 좀 홀이 커질수록은 또 허용 범위가 넓어지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딨지? 많이 내려갔네. 이게
이런 공식으로 풀어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런 게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저게? 아 지금 이거네. 그렇죠. 저렇게 이것만 하나씩 가져오진 않았겠죠 제가. 그래서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거하고 요 차이가 사실은 가로 있고 높이 있고 빗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안에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차이를 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랑 실물 차이를 요 빗변이라고 하고 그걸 C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쪽 가로를 A, 요 높이를 B로 본 거죠. 그러니까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이제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쪽이 아마 A 이거 B일 텐데 A 쪽 차이는 액츄얼 X하고 트루 X를 빼면 되겠고, 그렇죠. B는 또 이럴 거고, C는 하이포토노우스가 이게 번역해 보니까 빗변이더라고요. 이게 빗변으로 왜 반지름으로 나오는지를 모르겠네. 요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공식 유도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빗변의 길이를 2배 하면 다이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이런 좋은 그러니까 실측 사이즈가 다르게 나왔을 때 요 바뀌어버린 요 다이아 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2루트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게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 거죠 결국. 그죠. 이제 요게 결국 c제곱인 건데 루트를 씌우니까 c만 남겠죠. 그러니까 근데 c에다가 2를 곱하니까 결국 반지름이었다가 2배가 늘어나니까 다이아가 돼버리겠죠. 파이가 돼버렸죠. 다이아는 빨간색의 다이아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볼까요? 빨간색이 다이아인 거죠?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그렇죠. 결국 그래서 c를 구했죠. 요 c를 구했고 거기에 2배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루어지겠네. 빨간색의 다이아네요. 맞네요. 예. 요 원래 있던 존이 아니라 빨간색의 다이아네요. 근데 저 C를 정의할 때 하이퍼노스를 라디우스를 나눈다. 예, 제가 요것만 이해를 그러면 못했습니다. 1인데. 예, 요것만 이해 못했는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형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가로 세로 제곱한 걸 갖다가 루트 씌우면은 결국 이 C 값이 나오잖아요. C 제곱 값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C제곱은 갖고 C제곱 그 결과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냥 C네요. 그냥 C. 그냥 C에다 2를 곱했으니까 이제 경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 다이아인 거죠. 이 다이아. 요렇게. 빨간색의 다이아.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이 다이아를 구한 거죠. 예. 그래서 파이는 2 곱하기 액츄얼 x 마이너스 트루 x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경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활용 예가 있어요. 이게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도면이 이렇대요.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15 플러스 마이너스 0.3 0.6m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래요. 이제 4.7 1 대 위치도 0.6이고요. 0.6인 것 같다가? 그쵸, 0.6이죠. MMC잖아요. 홀은 작을 때가 MMC잖아요. 작을 때가 그쵸. MMC니까 자, 그리고 15.3일 때 0.6이 커졌죠. 14.7보다 0.6 커졌죠. 0.6 플러스 0.6이네요. 0.1이네요. 1.2네요. 1.2. 1.2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런 거 같네요. 1.6? 예. 왜냐면 이제 커지면 14.7에서 14.7 그렇죠. 이런 건데 요 차이가 0.6 차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14. 지금 요건 MMC일 때 0.6이니까 MMC는 14.7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0.6이 되고 그렇죠. 15.3이면 LMC가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1.2가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요 위치도 공차에 대한 해석인데, 위치도 공차는 0.6 mmc 조건으로 주어지고 홀은 14.7에서 15.8까지 움직이죠. 만약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한 홀은 15로 뚫리고 한 홀은 15.2로 뚫리고, 그리고 센터도 원래 이론적으로 완벽한 데서 이 1번 홀은 센터가 0.42 Y 방향으로 틀어지고 X 방향으로 0.2 틀어지고. 응? 이거 마우스가 어디 갔지? 아, 이거 자꾸 접촉 불량이 발생하네. 네, 다시 됐습니다. 네. 2번 홀은 사이즈는 15.2로 더 커졌는데, 이제 보면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서 X 방향 0.4 틀어지고 Y 방향은 0.3 틀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파이 2 곱하기 요거죠, 이제. x축 x 마이너스 트루 x, x축 y 마이너스 트루 y. 요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가 여기고, 이게 실제 파트가 찍힌 건 이쪽에 있다. 그런 의미죠. 디비에이션은 가로 0.2, 세로 0.4. 가로 0.4, 세로 0.3이죠. 요거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샵 1번은 MMC 사이즈는 둘 다 동일하죠. 14.7이죠. 근데 15로 나왔죠. 실제 사이즈 15도죠. 15면은 14.7일 때 0.6이었잖아요. 위치도가. 기억나시죠? 예. 15니까 0.3 커졌죠. 그러니까 0.9가 되겠죠. 그렇죠. 0.6 플러스 0.3 커진 것만큼 이렇게 해준 거죠. 좀 적어줘야 되겠네. 그냥 적었더니. 그리고 두 번째 홀은 이게 14.7이 MMC인데 15.2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0.5 정도 더 커졌네요. 그쵸? 15.2가 실제로 나왔으면 0.6 플러스 0.5 이렇게 위치의 동차가 커진 거죠, 이제 결국. 그쵸? MMC에서 LMC 쪽으로 갈수록 보너스 공차를 더해주니까 커진 거죠. 그러면 요거 1번 홀 같으면 여기 1번, 2번 적힌 거 보이시죠? 좀 흐릿흐릿하지만 예. 이것도 이게 웹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좀 이걸 좀 보이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1번, 이렇게 하면 뭐 2번 홀 이렇게. 그쵸? 1번 홀이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서 0.2, 0.42 이렇게 차이죠. X변이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변이구나. 마이너스 0.2. 잠깐만요. 아니네. 이론적으로 완벽한 게 이 위치고 거기서 이쪽으로 틀어졌다는 얘기가 같네. 플러스 0.2구나. 아니, 이게 1번이고 1번의 X는 마이너스 0.이고 이건 표를 제가 0.42부터 적었네. 예. 이거 Y변인데 왜 X변이라고. 이렇게 바꿨네. 이건 뭐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래서 0.42를 적어줬고, 근데 이제 위로,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서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0.42.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서 왼쪽으로 갔네요. 0.2. 그래서 마이너스 0.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 위치 0.93이 어떻게 난 거냐? 이게 여기다 넣은 거네요. 그래서 0.42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0.2 제곱에다 루트 씌우고 2 곱하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되나 이걸로? 되던가요? 없죠. 루트 있어요. 루트 있네. 어디 루트 있나요? 여기 있구나. 예. 이거 그냥 이 안에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0.42 제곱이 어디 있죠? 제곱 더하기 0.2 제곱. 그렇죠. 뭐 마이너스 할 필요 없이. 더하기 0.2 제곱. 은 이건데 그렇죠.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0.46.
인데 거기다 곱하기 2 하니까 0.93 맞네. 예. 근데 위치도 공차가 아까 0.9잖아요. 넘어가 버렸네요. 실제 위치도 이게 그 아까도 봤지만 그 빨간 다이아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형님. 네. 그쵸? 네. 요 다이아가 원래 것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허용한 건 원래 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법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나 보는 건데. 원래 거는 몇이었죠? 그 위치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위치도 위치도는 공차? 예, 원래 위치도는 이제 15로 커졌을 경우는 0.9 다이아인데 0.9 MMC일 때 그렇죠. 0.9 다이아, UMMC 0.6에 0.3이 터졌잖아요. 0.3 차이잖아요. 그렇죠. 더해져서 0.9 다이아가 된 건데 허용 포지션 톨러런스냐 지금 이 계산법에 의해서는 지금 0.93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거는 파트가 리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홀도 해볼까요? 내친기면 두 번째 홀도 보면은 이게 굵은 선이 이론적으로 완벽한 그렇죠. 베이직 시스로 지어져 있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에서 보면은 두 번째 것도 보면 이 가로 방향으로 0.2 0.4네요. 0.4 0.4 0.3 이거는 0.3 0.3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0.4 제곱 플러스 0.3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곱하기 2 하면 1이 됐죠. 1 맞나? 맞아요. 1 나왔죠. 근데 이제 그 MMC 사이즈보다 0.5 커졌잖아요. MMC일 때 0.6이었는데 0.5 커져서 1.1인데 위치도 허용할 수 있는 포지션 공차는 0.1.1이에요. 이것도 이거 보면 1이 나왔네요. 그러면 1.1 안에 들어왔네요. 이건 일단은 오케이로 이게 그 검사할 때 쓰는 방법이랍니다. 포지션 공차를 검사할 때 이것도 그 얘기예요. 이제 요게 여기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고 이게 이제 0.05, 0.04 틀어진 거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좌표는 45, 45인데 45.0, 45.04 틀어졌죠. 그 차이만큼 제곱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는 공차보다 이게 내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걸 보는 거죠. except reject. 아마 실제 이거 비슷한 표를 쓸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유도 과정을 좀 이것저것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서 이것저것 붙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 얘기고요. 아시겠죠, 형님? 마지막 도면 분석한 거 제가 의뢰받았던 거는 한 30분은 필요해서 빨리 좀 갈게요. 자, 이거는 도면이 항상 뭐 아까 형님도 말했지만 데이터 순서대로 치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거를 가시화한 거예요, 눈으로. 이것도 보면은 B랑 C는 옆면 뒷면이고 A는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탑뷰네요, 탑뷰. 이거네요, 이거. 이쪽에서 본 거네요, 이렇게. 바닥이 지금 A네. 그리고 B하고 C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달라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바닥 A, B, C.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면 여기 슬라드에다가 뭐 이렇게 데이터 참조 공차를 줬죠. 그럼 이건 검사를 해야 돼요. 필히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순서도 있고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슬롯을 또 넣어줬네요. 여기 쪽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순서에 따라 어떻게 데이터이 구성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죠. 실제 치고까지 나오는 걸. 이렇게 만들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치도 공차의 활용례인데 아까도 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 분리된 것도 있고 합쳐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래요. 이제 하나 그려볼까요? 제가 아마 첫날에 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제가 그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정하는 거 여기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 있다요. 이제 29.5일 때 이제 MMC일 때 위치도 0.1, 29.9면은 0.04를 더해서 0.4를 더해서 0.5가 되겠네요. 29.9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냐 29.5일 때 이거 핀이구나. 홀이 아니네요. 예. 잘못 봤네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MMC이구나. 29.9일 때 위치도 공차 0.1이니까 이게 0.1이네요. 큰 실린더. 옆면에서 본 건데 이제 큰 실린더예요. 거기 0.1이고 직각도 0.05파이잖아요. 그거는 이 0.1 내에서 이제 이 가운데 축이 이 핀의 축이 이렇게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케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작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실린더 축은 0. 그 공차력 존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보정하는 게 이거죠. 직각도를 A에 대해서 이 바닥면에 대해서 0.0으로 더 컨트롤하라. 그러면 요 실린더 내에서 요 작은 0.05 실린더가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위치도 공차를 보정해주는 직각도인데 아까 어디까지였죠? 예. 이거는 저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런 도면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다 콜아웃을 했지? 요 놈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이 치수가 어디다 지시가 된 거지? 요거 여기다 지시가 된 거구나.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잘렸네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예. 제가 캡처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패턴으로 움직여요. 2 곱하기니까. 그래서 지금 요 위치도가 지금 같이 쓰이고 있고 이건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보면 A부터 보면 같이 하나의 위치도를 위아래 프레임에서 쓰고 있는데 아래는 또 데이터면 없죠. 데이터면 하나 있고 두 개를 쓰고 이거 나눠져 있고 데이터면 또 들어가 있죠. 이 차이들이에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위에 있는 프레임은 홀간의 패턴이다. 두 개는 0.4 MMC 조건일 때, 그러니까 MMC니까 15.9겠네요. 15.9 사이즈, 16.1이잖아요. 지금 15.9 MMC일 때 0.4 위치도를 서로 간에 유지를 해라. 첫 번째 요거는 서로 패턴에 대한 지시사항이고, 다만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그 지각도가 그 홀의 중심이 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1로 보정을 해줘라. 작은 실린더의 의미죠. 아까 작은 실린더 있었잖아요. 지각도. 그렇죠. 그리고 B는 그 똑같이 패턴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요 위에 부분은 패턴이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저기 데이텀 A라는 기준을 확실히 줬네요. A에 대해서 지각도를 유지해라. 이거는 공차역 보정은 했지만 딱히 데이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래요. 그러니까 실린더가 저런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그쵸. 여기였었는데 실린더가 데이텀 기준이 없으면 이 실린더가 0.1이긴 하지만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겠죠. 똑바른 실린더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짜리 안에서 다시 컨트롤을 해주지만 이 0.1이 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고, 만약 데이텀 A, 이 바닥면을 데이텀 A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 데이텀이 이제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데이텀 A죠. 그러면 이제 이 실린더는 누울 수가 없는 거죠. 요 작은 요 직각도 보정 실린더는 직각성을 유지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직각도는 0.01로 0.05로 보정이 되겠죠. 이렇게 요 놈이죠. 요게 0.1짜리고 이건 0.05고, 실제로 이 도면이 의도하는 건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실린더. 요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했나? 예. 이거는 데이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실린더가 또 누울 수 있겠죠. 이거는 직각도 규정을 했으니까 A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대한 규제로 했기 때문에 이건 직각도 0.1 실린더가 생긴 거고, 이거는 A 있고 B도 있네요. B는 어디 있지? 요거 C는 보면 B가 슬라시네요. 슬라시 가상 엑시스네요. 그러면 이거는 A에 대해서 직각도도 유지하지만 B에 대해서 로케이션도 유지를 해야 돼요. 요 슬라시니까 요 슬라시 웬만하면 센터에 봐라. 뭐 그런 의미네요. 볼까요? A 바닥 데이터의 직각도 및 B 데이터에 대한 앵귤러리티. B 데이터이 요게 정면에서 봐서 그렇지, 이게 옆에서 보면 서 있는 평면일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평면이에요. 이게 좀 밑에서 보니까 선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개 요 홀이, 요 원이 엑시스를 유지를 해라. 앵귤러리티의 의미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각도? 경사도, 그렇죠. D는 근데 프레임이 분리돼 있어요. 요게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거는 위에 있는 프레임은 홀 간의 그 패턴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위치도예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위치도, A는 바닥이니까 직각도로 의미하는 건 맞는데, B를 기준으로 하니까 B가 여기 요 평면이죠. 평면에 대해서 요 홀들의 센터가 위 또는 아래로 얼마 안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아마 패턴으로 0.4씩 같이 움직이지만, 이제 요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거 좀 색깔을 좀 바꿔야죠. 이게 보이지가 않네. 예를 들자면 색도 뭐 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눈에 잘 들어오네요. 여기 이제 뭐 가운데 엑시스다. 이제 이게 요 원들의 엑시스인 거죠. 엑시스가 들어오는 뭐 공차협존, 또 엑시스 뭐 그냥 엑시스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게 뭐 패턴으로 0.4 내에서 서로 같이 움직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D처럼 분리된 위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는 어떤 위치도를 보정하는 작은 실린더의 그 직각도가 아니라 또 다른 위치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에 있는 요 프레임에서 A는 직각도에 대한 규제고요. B는 요 있죠. 요 가상편 면, 요 가상면 있잖아요. 검은 거. 검은 거를 센터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좀 눈에 보이게 해볼까요? 그렇죠. 이런 센터. 예. B로 지시가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슬라시 보면 이렇게 B로 지시가 돼 있죠. 데이터는 B인 거예요. 슬라시. 그래서 요 데이터는 B인 슬라시를 기준으로 요 홀들이, 이건 뭐 어떤 경사도나 직각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선도 잡았네. 그러지 말고 이것만. 요게 업다운으로 이렇게 딱 업다운 Y방향이죠. Y방향으로 0.1 내에서 유지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로케이션이에요. 규제, 또 다른 위치도 규제지, 경사도, 직각도 규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 직각도예요. 다. 이 두 개로 나뉘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프로파일도 아까 그렇게 그렸었어요. 보시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아까 프로파일도 보면 마지막에 이거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고, 이 프로파일도 분리된 거 있어요. 분리된 건 안 실어놨네. 분리된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여기 합쳐져 있네요. 조금 개념이 오실런지 제가 걱정입니다. 예. 자, 일단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주 걸쳐서 설명을 드린 게 AMI 스탠다드에서 핵심들만 뽑아서 거의 한 7-80% 설명드린 것 같아요. 물론 뭐 시험을 보시려면은 이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이런 까마득한 글자에 이런 그림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서 한 5번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시려면. 근데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한국에서 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엑기스만 뽑아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고요.